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5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55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수로의 구성, 재질, 수로의 단면의 형상,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에서 부표를 사용해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로의 평균 단면적이 3.2제곱미터, 표면 최대 유속이 2.4m/s일 때 이 수로에 흐르는 유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유량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량을 계산을 하는데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평균 단면적이 3.2제곱미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표면 최대 유속이 2.4m/s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바로 곱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최대 유속은 여러분들이 평균 유속으로 바꿔줘야 돼요. 얼마를 곱해서? 0.75를 곱해서. 그래서 최대 유속에 0.75를 곱하게 되면 평균 유속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적이 3.2제곱미터, 그리고 최대 유속이 2.4m/s, 여기에 0.75를 곱하게 되면 평균 유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5.76m의 삼성/s.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평균 유속 꼭 기억해야 돼요. 실측 유속, 최대 유속, 전부 다 최대 유속이에요. 그 값은 0.75를 곱해서 평균 유속으로 전환한 다음에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5 다이크롬산 칼륨의 조제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다이크롬산 칼륨은 1g 분자량이 6g 당량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6당량짜리라는 거죠. 나번에 다이크롬산 칼륨을 사용하기 전에 103도씨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건조 용기에서 식힌다. 다번에 건조 용기에서 식힌 다이크롬산 칼륨을 14.71g을 정밀히 달아서 물에 녹여서 1000ml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0.025 노르말 다이크롬산 칼륨액은 0.25 노르말 다이크롬산 칼륨액 100ml를 정확히 취하여 물에 넣어서 정확히 1000ml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그람수를 한번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보시면 건조 용기에 식힌 다음에 다이크롬산 12.26g을 정밀히 달아서 물에 녹여 1000ml로 해야 된다고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4.71g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타냈을 때 노르말 농도를 사용을 해보면,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노르말 농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주어진 게 0.25 노르말이거든요. 그럼 0.25 노르말은 질량 나누기 1리터, 1000ml로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1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이크롬산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6당량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얼마냐면 분자량이 294.2g이에요. 자, 여기에 6당량짜리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자량 294.2g에서 6당량이니까 6을 나눠주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되겠죠. 따라서 W를 계산하시게 되면 12.26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에서 12.26g을 물에 녹여서 1000ml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 실험 시에 희석수는 5일 배양한 후에 DO 감소가 얼마 이하여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5일 동안 우리가 배양을 했을 때 DO 감소는 0.2mg/L 정도 이하가 감소돼야 됩니다. 더 이상 감소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의 폭이 0.5m인 직각삼각 외의 수도가 0.25m일 때 유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유량 계수는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상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지금 직각삼각 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수도가 H가 0.25m가 되죠. 직각삼각위에. 그러면 직각삼각위를 사용했을 때 유량을 구하는 공식은 유량 Q는 KH의 2분의 5성, 단위는 미터의 3성 퍼 미니처가 되는 거죠. 따라서 K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유량 계수가 80으로 주어졌어. 그래서 K에 80을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H라는 것은 0.25m입니다. 그래서 0.25m를 H에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2.5m의 3성 퍼 미니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각유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내면폭과 수위가 있어요. 수도. 그래서 유량을 계산했을 때는 kbh의 2분의 3성. 그래서 지수를 취할 때는 수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h에 축하죠. 그래서 삼각이어는 h의 2분의 5성, 그리고 사각이어는 h의 2분의 3성을 취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상당히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유량계수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유량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9번 문제를 보시면 냄새 측정 시에 냄새 역치를 구하는 산식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A는 시료 부피, B는 무치 정제수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냄새 역치라는 TON을 계산했을 때 A 플러스 B에서 뭐를 나눠주는 거죠? A를 나눠줘서 계산을 하는 거죠. 뭐를 이용할 때? 냄새 역치를 이용할 때. 자, 여기서 A라는 것은 시료 부피, B라는 것은 무치 정제수 부피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A 값을 나눠주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중의 중금속에 대한 정량을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할 경우에 화학적 간섭 현상이 발생되었다면 이 간섭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목적 원소 측정에 방해되는 간섭 원소의 배제를 위한 간섭 원소의 상대 원소 첨가, 다음에 은폐제나 킬레이트제의 첨가, 답은 이온화 전압이 높은 원소를 첨가하는 게 아니고 이온화 전압이 낮은 원소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높은이 아니고 낮은. 그리고 목적 원소의 용매 추출,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눈으로 익혀두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입니다. 배출 부가금을 부과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배출 부가금을 부과했을 때 고려 사항입니다. 자, 먼저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이 들어가죠.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맞습니다. 배출오염 기준에 초과 여부, 초과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맞죠? 자,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 오염 물질의 농도는 관계없죠. 어차피 우리가 허용 기준치라든지 아니면은 방류 수질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배출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가 측정 여부, 자가 측정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 여러분들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자, 지금 적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우리가 벌칙이 있을까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버립니다. 여기서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상 처분이죠. 형사처분이고 만약에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행정처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에요. 자,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사업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자,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처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다음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의해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니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나타냈을 때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반면에 일반적인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돼요. 그죠? 누구의 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대상이 되는데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자,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65번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 그리고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번에 생물 측정망 있어요. 자, 생물 측정망, 그리고 공공수역에 오염된 측정망, 그리고 퇴적물 측정망,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 측정망. 자, 그러면은 나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구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왜? 여기 보시면 공공수역에 유해 물질 측정망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공수역에 오염된 측정망. 그래서 오염된 측정망은 아니고 유해 물질 측정망이에요. 자,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 물질 측정망, 2번에서는 총량 관리를 위한 측정망, 3번은 오염원의 하류 지점 측정망, 4번은 수질오염 경보를 위한 측정망, 자, 5번은 대권역이나 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그리고 공공수역 유해 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생물 측정망. 자, 이 8가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예요. 자, 반면에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시도지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도지사의 대도시의 장이나 수명 관리자가 있겠지만은 주로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시도지사는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그리고 도심 하천 측정망,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오늘은 벌칙이 많이 나오네요. 자, 66번 폐수의 처리 능력과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 처리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수탁의 준수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까 라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와 답을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7번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 검사 주기는 처리시설이 2000m 삼성 미만인 경우에서는 월 2회 이상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건 자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2000m의 삼성 하루에 2000m의 삼성 미만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의 검사 주기는 월 2회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에 보시게 되면 2회 연속 채취 시에 남조류 세포수가 지금 여기서는 1000세포 per ml인 경우에 수질오염 경보 단계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68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중간에서 문제를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정이 되어 있는 책은 수정할 필요 없어요. 자, 5만 세포 per ml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5만 세포 per ml인 경우에 수질 오염 경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000세포에서 만세포 사이에서는 어떤 단계가 되나요? 관심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세포에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만세포에서 100만. 그 다음 단계는 100만 이상. 그래서 만에서 100만 사이에 들어가는 게 경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만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5만 세포는 만에서 100만 사이에 들어가니까 경계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여러분들 팁에 지금 풀이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풀이에 보시게 되면 자, 관심 단계는 1000세포 이상
만세포 미만이에요. 그래서 1000에서 만까지는 관심입니다. 단계가. 자, 그리고 경계는 만에서 100만. 그리고 조류 대발생은 100만 이상. 그리고 해제 같은 경우에서는 1000세포 미만일 때 해제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돼요.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암기하기는 쉬워요. 그죠? 문제 조건은 1000에서 만, 만에서 100만, 100만 이상, 그리고 해제는 1000 미만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권형 물환경 관리 계획에 수립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배출오염 기준 설정 계획 이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상수오 및 물 이용 현황 들어가죠.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이 있습니다.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포함되어야 되는 양이 7가지가 있는데 꼭 숙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 목표 기준, 그리고 상수온 및 물 이용 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물환경 보전 조치의 추진 방향,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처리업의 등록 기준 중에서 폐수 재이용업의 기술 능력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것은 폐수 재이용업입니다. 자, 폐수 재이용업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그리고 화공 산업기사 중에서 한 명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수질환경 산업기사나 화공 산업기사 중에서 한 명 이상이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초과 부가금의 산정 기준 중에서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큰 오염 물질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이론에서 초과 부가금 대상 물질에서 1kg당 부가금액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을 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유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30만 원, 남미 그 화합물은 15만 원, 그리고 카드뮴 그 화합물 50만 원, 그리고 유기인 화합물은 15만 원이 되죠. 따라서 가장 큰 수질오염 물질이다 그래서 부가금액이 가장 큰 거.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카드뮴이 되니까 정답은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법규든 일반 과목에서든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72번 환경부 장관이 측정 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질원격 감시체계의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자,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가 되나요? 한국환경공단이 되죠. 반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염 총량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 총량 관리를 해서 조사 연구반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조사 연구반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딱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지금 문제처럼 관제센터는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조사 운영기관은 총량관리에 대한 조사나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73번 문제입니다. 수질오염 방지 기술 중에서 물리적 처리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은 이론편에 가서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물리적 처리 시설, 화학적 처리 시설, 그리고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이 중에서 종류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물리적 처리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처리 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의 방지 시설을 다 암기를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물리적 처리 시설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 또한 여러분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갑은 응집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흡착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 그리고 침전물 계량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 그리고 중화시설도 마찬가지 화학적 처리시설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처리시설은 하나가 해당하죠. 가번의 응집시설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에 보면 폐수 처리업 중에서 폐수 재이용업에서 사용하는 폐수 운반 차량의 도장 색깔로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폐수 재이용업에서 운반 차량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되나요? 청색이죠, 청색. 그래서 자, 도장 색깔은 청색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주 눈으로 익혀줌으로써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답을 체크할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답은 불소와 그 화합물, 답은에 셀레늄과 그 화합물, 답은에 구리와 그 화합물, 답은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불소와 그 화합물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답이 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공부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에서 해역인 경우에 생태 기반 해수 수질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5등급이고 아주 나쁜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등급의 아주 나쁜 등급이니까 60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자, 1등급이라고 하면 23 이하, 2등급은 24에서 33, 3등급은 34에서 46, 4등급은 47에서 59. 그래서 생태위험 해수 수질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기사에서만 주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시험 준비에 유리해요. 한 번 나왔다는 소리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등급 자체가 동일하게 5등급이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5등급이 아닌 뭐 다른 등급으로 시험에서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에서 하천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입니다. 대한 항목별 기준값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준치 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천의 사람 건강보호 기준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이론에서 0.5, 0.05, 0.005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항목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불검출 항목이 4개가 있어요. 근데 불검출 항목에서도 검출 한 개의 숫자를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0.5, 0.05, 0.005 비교. 그 다음 불검출 4개 정리하고. 자, 그리고 또 한 개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이화탄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헥사클로로벤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들은 0. 얼마인데 뒤에 끝나는 숫자가 4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4로 끝나요. 근데 중간에 들어가는 소수점이 0이 많이 들어가죠. 사이화탄소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들어가죠? 소수점 아래 0이 2개. 반면에 헥사클로로벤젠 같은 경우에서는 소수점 아래 0이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번에 보시면 비소는 0.05mg/L, 나번은 0.05mg/L, 다번에 육각 크롬은 0.05mg/L, 라번의 수원은 0.05mg/L.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원이 불검출 물질이라고 알고 있으면 바로 수원이 정답이죠. 따라서 수원은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검출 대상인데 검출 한계는 0.001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서 검출 한계를 답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했을 때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8번에 보시게 되면 낚시 제한 구역에서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보시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폭발물이나 배터리, 어망 등을 이용한 행위 하면 안 되죠. 다음에 낚시 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떡반, 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낚싯대에 3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사용하는 행위. 자, 여기서는 낚시 바늘만 사용하면 우리가 불법사항이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한 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끼워서 이 낚시 바늘에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낚시바늘을 아무리 많이 달아놓는다고 해도 미끼가 끼워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행위죠. 따라서 설명이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이에요. 그래서 많이 헷갈렸던 문제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왜? 숫자만 보니까.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79번 초과 배출, 부가금, 부가대상, 수지로유 물질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초과 배출, 부가금, 부가대상, 수지로유 물질에 대한 1kg당 부가금액을 같이 기억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답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아연 및 거화합물, 자, 그리고 나번에 벤젠, 다번에 페놀, 라번에 트리클로로에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금 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되나요? 나번, 벤젠이죠. 자, 부가금 대상 물질에 보시면 유기물질, 부유물질, 가드뮴, 그리고 시아나물, 그리고 유기인, 납, 유가크롬, 비소, 그리고 수원, 그리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 뭐죠? PCB입니다. 그리고 구리, 크롬, 페놀류, 트리클로르에틸렌, 테트라클로르에틸렌, 망간, 아연, 그리고 총질소와 총인이 부가 대상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환경보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가번에 강우 유출수는 강우는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거죠. 비점오염원에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서 유출되는 빗물 또는 능동눈물 등을 말한다. 자, 그리고 공공수역이라고 하면 하천이나 호수, 항만, 연안해역. 자,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로가 아니고 뭐예요? 대통령령이 아니고 환경부령이죠. 환경부령. 자, 그래서 하천이나 호수, 항만, 연안해역. 자,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수로는 공공수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타 수질오염원은 일단 두 개를 빼야 되겠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답은 수질오염 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고 정리하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노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틈틈이 계속적으로 보면서 내용을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꾸 쌓여가는 거지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함으로써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학습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